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이튜브의 꿀입니다. 오늘은 올류 K3를 약 3년간 타본 실제 오너인 제가 바라본 더 뉴 K3, K3 GT 구매 가이드.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작의 아쉬운 점을 잘 보완하고 잘 나온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지만요. 과연 어떤 점이 바뀌었고, 구매한다면 기본을 사야 되는 건지 GT 모델을 사야 되는 건지, 인기 트림과 컬러, 옵션까지 K3 오너 카페에서도 얘기하는 아이토란 같은 정보만 취합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이 영상만 시청하셔도 후회 없는 K3 구매 선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디자인이죠. 무엇보다 새롭게 바뀐 로고가 새로운 K3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슬림하고 와이드한 디자인인데요. 이제 완벽하게 K5 동생으로 자리 잡은 듯한 느낌이죠. 둘이 굉장히 닮았어요. 올류 K3는 약간 어리숙한 사이 초년생 느낌이라면 지금은 약 2, 3년 차 된 그런 느낌? 전면부와 후면부에는 LED 램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EV6가 생각나는 디자인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솔직히 전작 올류 K3와 비교했을 때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건 거기에 내관 디자인과 편의 기능까지 바뀌고 추가가 되었죠. 10.25인치 대화면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월드, 신규 컬러 적용은 물론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멀티 커넥션 등 편의 기능과 안전 사양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K3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가성비 차량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연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올류 K3를 도심 50%, 고속도로 50% 비율로 다니는데 최고 23km까지 찍어봤습니다. 평균 15에서 18km는 나오는 차고요. 도심만 다니셔도 13km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컬러를 보시면 제가 본 컬러가 이제 미네랄 블루, 스노우 화이트 펄, 플라티늄 그라파이트, GT의 런웨이 레드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컬러는 미네랄 블루죠. 개인적으로 참 곱다, 눈에 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인기 컬러 순위를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화이트 컬러 비중이 높습니다. K3 오너 카페에서는 그 다음에 그라파이트, 그 다음에가 그래비티 블루로 약간 진한 네이비 컬러죠. 더 뉴 K3는 총 7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단 GT 컬러로 런웨이 레드가 있고요. 기본 K3는 미네랄 블루, 전용 컬러가 각각 있죠. 쉽게 설명해드리면 GT에서는 미네랄 블루를 선택 못하고 기본 모델에서는 런웨이 레드를 선택 못합니다. 그 외에는 다 고를 수가 있죠. 실내 내부는 블랙, 오렌지 브라운으로 컬러가 굉장히 좀 밝은 컬러인데요. 오렌지 브라운 컬러가 차급 대비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밝은 컬러라 개인적으로 좀 더 화사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실제 오너 카페에서도 거의 대부분 블랙을 선택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컬러야 주관적인 거니까 마음에 드시는 컬러를 선택하시는 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 이제 전면부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전면부 헤드램프와 그릴이죠. 이걸 타이거 페이스라고 하는데 슬림하고 하이테크한 DRL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헤드램프는 MFR 타입이라고 해서 반사식 헤드램프인데요. 기존에는 프로젝션 타입이라고 해서 동그란 구형 형태의 렌즈에 빛을 쏴서 집중시키는 방식인데 MFR 타입은 반사식이다 보니까 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범위가 좀 넓고요. 기존 프로젝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쏴줄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어쨌든 이것도 약간 호불호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헤드램프와 일체감 있는 프론트 디자인은 마음에 듭니다. 프론트 범퍼도 날렵하고 스포티한 이미지가 강조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이면서 스포티한 세단 이미지가 나서 좋네요. 자, 이제 옆에 측면부로 이동하시죠. 측면부는 올류 K3와 거의 똑같습니다. 볼륨감 있는 캐릭터 라인이 역시나 전작의 헤리티지를 가지고 왔고요. 다만 휠이 바뀌었죠. 16인치하고 17인치 휠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휠은 남자의 구두와 같다고 생각할 만큼 저는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개인적으로 휠 모양은 호의적입니다. 올류 K3 17인치 휠을 제가 쓰고 있는데 연비는 제가 23km까지 찍어 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17인치가 디자인과 밸런스가 가장 잘 맞춰진 휠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후면으로 이동하시죠. 후면 디자인은 전면부와 동일한 느낌으로 하이테크한 이미지의 LED 리어 콤비네이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통일감 있는 디자인이라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입체적이고 와이드한 리어 범퍼가 인상적인데요. 새로운 로고와 함께 더 뉴 K3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있죠. 다만 이번에도 턴 시그널 방향
지시등이 하단부에 조그맣게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오히려 전작보다 더 작아진 느낌입니다. 헤드램프 방향 지시등 LED처럼 리어램프에 LED로 방향 지시등이 나왔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많이 아쉬워요. 왜냐면 제가 지금 K8 리뷰도 준비하고 있는데 리어램프 쪽에 방향 지시등 들어오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런 기술이 있으면서 안 넣었다는 거는 일부러 차급을 나누기 위해서 했다는 거겠죠? 특히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올류 K3를 타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시트 포지션이 높은 차에서 K3를 바라보면은 방향 지시등이 하단부에 있어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렁크는 가히 역대급이죠. 502리터로 아반떼보다도 훨씬 더 넓은 공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부 히든 트렁크 공간도 매우 넉넉한 편이라서요. 여러분들 자주 안 쓰는 물건들을 보관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눈치채셨죠? 이번 K3는 6대4 2열 폴딩이 됩니다. 폴딩하는 방법은 트렁크 좌우 상단에 폴딩 레버를 당겨주시고 2열로 가서 시트를 폴딩하면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한 분이 당기고 한 분이 시트를 폴딩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뒤에서 한 분이 레버를 당기고 2열로 오셔가지고 폴딩하시면 돼요. 저거 잘 몰랐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팔을 레버 당긴 상태에서 2열로 팔 뻗어가지고 폴딩을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아쉽게도 2열 폴딩 시에 가운데 안전벨트는 치울 수가 없습니다. 집중하세요. 이 기능은 시그니처 트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세요. 자, 2열로 한번 가보시죠. 기존의 K3와 똑같은 느낌의 공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만은 합니다. 다만 전고가 키 186cm인 저에게는 많이 낮더라고요. 헤드룸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놨는데도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수납 구문망은 프로비어도 조수석 뒤에만 달려있으니 참고하세요. 가운데 센터 콘솔 부분에 공조장치와 고속 충전 USB 포트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운전석으로 이동하시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트렌디하면서 경쾌한 감성을 구현했고요.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역시나 스티어링 휠에 있는 로고죠. 확실히 새 차를 타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10.25인치 내비와 디지털 클러스터가 인상적인데요. 기존에는 4.2인치, 내비는 8인치였는데 확실히 커진 만큼 어떤 정보를 보시더라도 훨씬 더 가시성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자식으로 바뀐 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듣고 있는데요. 오토홀드 기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토홀드 버튼 누르고 브레이크를 한번 밟으면 브레이크를 떼도 차가 계속 멈춰있기 때문에 정찰 구간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작의 아쉬운 점을 보완한 느낌이었어요. 올류 K3 오너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디자인적으로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만큼 올류 K3 실내 디자인이 잘 나왔다는 증거기도 하겠죠. 아반떼도 제가 리뷰하면서 훌륭하다고 얘기했지만 센터 패시와 기동 포인트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가운데 이렇게 뚫려 있다 보니까 사랑 나눌 때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자, 그다음 신기술 보시죠. 이번에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체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와 지도를 업데이트하는 기술이 적용이 됐는데요. 내비를 따로 업데이트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 거죠. 카카오 아이 서버를 통해서 스마트 앱처럼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브 내비게이션 팩은 전 개인적으로 꼭 넣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탑승자의 하차 후에 최종 목적지까지 안내를 해주는데요. 주차 위치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유버 앱을 통해서 도보를 이동하는 길을 안내해줍니다. 세 번째는 IoT 기능 제어 가능한 카투 홈인데요. 가정의 조명, 에어컨, 가스 차단기 등 홈 IoT와 연동하여서 차 안에서 미리 시원한 에어컨 및 난방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블루투스 멀티 커넥션 기능인데요. 멀티 포인트처럼 동시에 두 개의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여행 갈 때 내 지인의 폰에서도 음악이라든지 미디어 제어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 차 위치 공유 서비스입니다. 내 차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내비, 모보 앱 또는 문자로 가족 및 지인들에게 공유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후석 취침 모두 기능이라고 해서 뒷좌석 스피커를 줄여 뒷좌석 동승객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주죠. 편의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차로 유지 보조되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됩니다. 단 깜빡이를 넣었을 때 차선 변경이 되는 HDA2는 아니고 1입니다. 참고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인기 트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꼭 넣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앞차가 멈추면 멈추고 출발하면 출발해주는 기능인데 정체 구간이 많은 구간이 있죠.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같은 고속도로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특히나 내비게이션하고 연동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감속 구간이라든지 여러가지 운전자의 보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안 써보신 분들은 영원히 안 쓰시는 거고요. 써보신 분들은 과거로 못 돌아가는 기술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 기술을 보시죠. K3는 안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쪽방 충돌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주차 안전을 위한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까지 개인적으로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제 목숨을 여러 번 구한 기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박수를 치고 싶네요. 자, 이제 GT와 차별성 한번 보시죠. 일단 큰 것만 놓고 보면 외부, 내부 디자인 포인트, SUV처럼 2열이 트렁크와 연결되어 있는 해치백 스타일, 마력, 토크, 연비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가격도 2,500만원 선대의 하나의 트림으로 존재하는데요. 풀업 하시면은 2,922만원이 나오죠.
아시죠? 기본 프로가 비교해보면 367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러면 또 GT를 사는 게 나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 애초에 세단을 살 건지 SUV 느낌의 해치백 스타일을 살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GT를 할 겁니다. 카페에서도 많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GT 모델을 더 선호하십니다. 왜일까요? 일단 K3가 힘이 굉장히 딸립니다. 특히 여름에 에어컨 틀고 다니거나 오르막길 올라가면은 체감이 확 돼요. 1.6cc를 떠나서 토크하고 마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차가 RPM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속도 내는 것 자체를. 무엇보다 GT가 해치백 스타일이잖아요. 트렁크하고 2열이 연결되어 있는, 저는 이 스타일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2열 폴딩하기도 쉽기 때문에 차박도 편하고요. 2열에서 트렁크에 짐을 꺼내기에도 용이하죠. 참고로 GT와 기본은 휠베이스 2.7m 똑같고요. 전장은 GT가 더 짧습니다. 그리고 GT는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좀 심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GT가 세단 느낌으로 나왔다면 더 잘 팔렸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약간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잘 나온 차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인기 트림과 가격을 한번 보시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그니처를 선택하시는 게 무조건 좋아 보입니다. 카페에서도 많은 분들이 시그니처를 선택했습니다. 자, 일단 트림 고르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격표를 보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시면 아시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최상위 트림부터 위로 올라가시는 게 빠릅니다. 시그니처부터 보시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으면 그 다음 아래 트림으로 내려가시는 게 빠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노블레스에 오버만 넣으면 2,363만원이고 시그니처보다 62만원 저렴하니까 훨씬 이득 아니냐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잘 보세요. 노블레스에 오버팩을 넣으셔도 시그니처에만 들어가는 가죽 시트, 6대4 폴딩, LED 포그램프, 에어로타입의 와이퍼 등등 많은 것들이 추가됩니다. 즉 62만원 더 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그니처까지 부담되시는 분들은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무선 청소기 쓰다가 유선 청소기 못 쓰겠죠. 이런 것처럼 정말 굉장히 편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정체 구간이 많은 나라에서는 이 기능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올려줘요. 앞차가 멈추고 출발하면 출발해주기 때문에 발목의 피로도가 상상 초월로 다릅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몇백만원 차이 때문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차들을 보면 진짜 옵션 비싼 차들은 1,000만원은 그냥 우습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K3는 이 트림에서도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가성비 차라는 게 딱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류 K3를 가성비로 맞춘다고 해서 중간 트림에다가 오버팩이랑 스타일 넣어서 2,200 정도에 끊었는데 굉장히 후회가 많이 돼요. 어차피 차라는 게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도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처럼 1, 2년마다 내가 중고로 팔고 바꿀 게 아니라면, 내가 직원용 차를 뽑는 게 아니라면, 오래 타실 생각이라면 전 시그니처 트림이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버 내비게이션 팩도 넣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도 스마트폰하고 연동해서 미리 공조장치를 틀어놓는다든지 스티어링 휠 열선을 틀어놓는다든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겨울에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우버는 꼭 넣으세요. 전 후회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스타일 옵션도 추천드리는데요. 다른 편의 기능도 괜찮긴 하지만 차를 뽑는 데 있어서 디자인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스타일 옵션을 넣어야 시그니처를 가야 내가 새 차를 샀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LED 헤드램프와 리어램프, 17인치 휠을 넣어야 이 차의 아이덴티티를 내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일 옵션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걸 안 넣고 그냥 중간 트림에서 내가 산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올류 K3를 풀옵션이나 좀 높은 트림을 중고로 사셔가지고 타는 게 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정말 제 주관적인 견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어쨌든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시그니처를 사던가 GT를 가던가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썬루프라든지 크레 사운드, 10.25인치 클러스터까지는 그래요. 그거는 개인 편의성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시그니처 GT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Q&A입니다. 지금 주문하면 언제 나오나요? 저희 동네 송파 기준 납기는 2주에서 3주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매장마다 다르니까 꼭 근처 매장에서 연락해보세요. 혜택 좋은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현대카드가 좋습니다. 현대캐피탈 스마트 할부로 진행하시면 36개월 금리 0.9% 가능합니다. 현대카드로 선수금 10% 이상 결제하시고 나머지 36개월 0.9%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달마다 이벤트 혜택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정확한 상담은 매장에 전화해보시기 바랄게요. 자동차 키에 홀드 기능이 있는데 뭔가요? 원격 시동 버튼입니다. 길게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걸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첫 번째, 전고가 낮습니다. 제가 키가 186인데 저처럼 좀 키가 크신 분들은 좀 많이 낮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단 시트 포지션을 낮추면 탈만합니다. 그리고 내부는 큰 변화가 없어서 역시나 아쉽다는 점도 있고요. 풀업이어도 무드램프가 없다는 게 정말 감성적인 차이가 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반떼는 무드램프가 있죠. 그리고 GT는 무드램프가 있긴 한데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6대4 폴딩은 무조건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이렇게 더 뉴 K3를
자세히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반떼 CN7처럼 혁신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닌 페이스리프트지만 올류 케이스 오너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전작의 아쉬운 점을 잘 보완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현대, 기아에서 제가 일하면서도 느낀 점인데 현대는 각진 라인과 도전을 좋아하는 큰형 같은 이미지고요. 기아는 부드러운 느낌과 공간성,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둘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더 뉴 K3도 아반떼만큼 혁신적인 디자인은 아니지만 기본 아이덴티티를 지켜가면서 좀 더 세련되고 멋스럽고 컴포트하게 바뀐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반떼 K3 둘 중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요? 똑똑한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공간성과 편의성을 따진다면 K3, 선명한 캐릭터 라인과 스포츠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아반떼 CN7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사실 둘 다 잘 나온 가성비 차라 어떤 선택을 하셔도 저는 후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CN7, 편의성이나 공간성은 K3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인TV의 고인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ance.